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요.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의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리 한번 해보고, 첫 번째는 점유 침탈 시에만 점유물 반환 청구가 허용되죠. 따라서 점유 침탈이 아닌 경우는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럼 침탈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 기망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이게 점유자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전이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므로 전반청 안 돼요. 두 번째는 직접 점유자의 의사에 기해서 인도가 있지만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는 반하더라도 이것도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는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 상실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 기간이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1년인데 유일하게 출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소 기간이고, 세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소반청에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소반청은 전부 인정이 됩니다. 1년이 넘어도 상관없고 기망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소반청은 다 인정되는데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는 이 세 가지 점에서 제한을 받는다. 자, 그럼 173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틀린 거고. 자, 174번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도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봐봐요. 이번에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고 청구권을 얘기할 때 민법 제213조에서 소유자는 그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규정했고, 점유할 권리에는 임차권이라는 채권도 있지만 각종의 지상권이라는 권리, 또 전세권이라는 권리, 또 유치권이라는 권리 전부 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아닌 거, 저당권은 점유할 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역권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인 청구권이고 그러면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처분될 수가 있다, 분리 처분될 수가 없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물권이 있을 때 한해서 물청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214조에서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213조와 214조를 다른 물권에 준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는 물권하고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자인데 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 그랬죠. 이 철거 청구는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근데 철거 청구를 소송으로 하던 중에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얘는 물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권자 아니니까 얘는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얘가 소유자라면 이쪽에서 철거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물권적인 청구권은 병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죠. 얘는 철거 청구 소송을 한다는 말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고, 소유권은 여기다 있단 말은 지금 분리 처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174번 보시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줘버리면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서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매매대금을 주었고 매매대금 받아서 얘는 돈을 변제를 했습니다. 1억 원을 변제를 했어요. 자, 이 경우 병이라는 소유자가 을을 상대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이것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말소 청구가 되는데 얘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이죠. 그럼 이자도 얘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여기처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말소 청구, 철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갑이 전 소유자로서 얘한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서 채권적인 청구권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74번 보시면 거기에서 요때는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랬는데 비교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밑줄 군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 그 말은 채청, 물청. 채청이다 그 얘기예요. 유사 문제 보시죠. 물청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죠. 자, 틀린 문제예요. 판례에 따르면 을의 물건을 갑이 불법으로 점유한 후 이를 다시 병에게 팔고 인도에서 병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을은 불법 점유자였던 갑을 상대로 인도 또는 명도 청구를 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사람. 누구? 병에게 반환 청구해야 된다. 인도 또는 명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병에게. 틀린 거고. 비교 문제.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갑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양도인은 이미 소유자가 아니므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맞는 거죠? 예. 자, 175번입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직접 제3자에게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자,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 따라서 수탁자가 방해 배제,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76번.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 경우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A 토지상에 B가 건물을 지었고요. 그거를 C에게 팔았어요. 그럼 무단으로 지금 점유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서 A는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C를 상대로. 그러면 여기서 신축자는 누구예요? 그림상. 얘가 신축자니까 얘를 상대로 철거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76번은 177번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점유를 이전했는데 건물 양수인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이 경우 여기 봐봐요. 지금 이 경우는 이 C가 법적인 소유자인 경우예요. 그게 몇 번이에요? 176번이고 177번 문제는 A가 소유자인데 B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여기까지 같은데 미등기인 채로 B가 C에게 넘긴 거예요. 그럼 이때 A라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C라는 사람은 미등기인 채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상으로 법률상으로도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 C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C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같잖아요. 결론은 같은데
과정이 달라요. 얘는 법적 소유자 아니고 얘는 법적 소유자이고 얘는 법적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더라도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C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도 건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C니까. 만약에 B라는 자가 C에게 돈 받고 다 팔았는데 이놈이 D라는 사람에게 처분을 했어요. 그럼 B, C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왜냐하면 사실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이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C 하나뿐이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법률상 소유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면 178번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자이다. 그러면 틀려요. 바로 이 사람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법률적으로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하지 않고 또 현행법상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8번 사실상 소유권자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79번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여기 봐봐요.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 청구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이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돈을 다 냈어요. 근데 아직 얘가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아직도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 소유자이죠.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했을 때 매수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거고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매수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점유할 권리는 무엇이냐 그거죠.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죠. 매수인이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재산권 이전을 청구하잖아요. 매매계약하면. 그러한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할 권리에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소유자 갑은 도둑놈에게 도인이 훔쳐서 소유하는 그 점유하는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왜냐하면 도인은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근데 갑이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점유하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뭐가 있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그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 청구 못하는 건데 매수인이 점유할 권리가 무엇이냐? 그게 뭐란 말이에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점유할 권리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판례죠. 자, 그래서 179번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점유할 권리에는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도 포함된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180번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지, 땅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X죠? 땅을 점유하는 건 누구라 그랬죠?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겁니다. 18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유치권에 의해서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유치권자로 유치권에 의해서 실제 건물을 점유했다 그랬죠? 그러면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 소유 건물이고 이 B라는 사람 소유 건물에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 유치권자는 무엇을 점유합니까? 건물을 점유하는 거예요.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니까 B가 토지의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181번 틀렸고 182번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도
건물의 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다시 이번에 유치권자 C가 아니라 D라고 하는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얘는 건물주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해서 얘는 대항 요건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권리가 지금 B에게 없어요. 그러면 A는 B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철거하려면 얘가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가라고 퇴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있더라도 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임차인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183번.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은 소유자에 의해서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포기될 수 있다. 맞아요? 자, 소유권은 그 물건을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각각을 권능이라고 하고 요거를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은 권리의 내용물을 권능이라고 하죠. 그럼 소유권은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 완전한 완전 물권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그 종류와 내용이 법으로 뭐 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놨다가 물권 법정주의죠. 따라서 물권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내용과 그 종류를 다 법으로 정해놨는데 소유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면 이 소유권은 사용수익은 못하고 처분만 할 수 있는 소유권이 되는 거죠. 평생도록 처분만 하는 소유권이라면 이거는 기존의 민법에서 정하는 사용수익 처분이 다 가능한 소유권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사용수익 못하는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나온 문제예요. 제가 찍은 문제 그대로 나왔죠. 작년에. 틀린 표현입니다.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그러면 X. 그래서 틀린 표현이라고 아예 한 거예요. 184번. 토지가 분할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토지가 분할되면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죠? 자, 여기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갑이 갖고 을이 갖는다 그러면 얘는 무상의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다만 통행권 행사하는 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서만 그렇다. 분할이 되었을 때는 분할 전 토지. 따라서 184번 맞습니다. 18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한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새로이 개설됐다면 이미 있었던 통행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그죠? 186번.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해서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건축법상의 도로 폭의 제한 규정이 있다면 똑같이 통행권 행사할 때도 그렇게 제한 폭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통행권은 말 그대로 건축법상의 도로나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예? 골목길. 골목길이니까 이건 건축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관련 판례 1번 밑줄 근데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서 다수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노포까지는 인정이 되겠다 그거예요. 가방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를 인정하자는 거지 통행로의 폭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로법이나 건축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관련 판례 2번입니다.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후 토지, 통행지의 토지 소유권의 사용 제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법논리라 그랬죠. 187번입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이제 와서 이때까지는 사실상 돈 안 내고 통행했는데 갑자기 와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188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해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통행권은 저그들끼리만 무상해요? 특정 승계인에게까지도 무상해요? 저그들끼리만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통행권은 공유 토지의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만 무상이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바뀝니다. 자기들끼리만 무상해요. 189번 인접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중 그 토지 위에 연립주택이 건축된 경우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다른 인접토지가 있다면 별도의 통행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통행로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연립주택이 건축이 됐다면 그 통행로상의 연립주택이 건축된 부지는 그 연립주택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이 따로 들더라도 다른 데다 통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기존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도로에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통행하라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 자, 그 다음에 190번입니다. 지하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요. 근데 이런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상린관계 관련된 규정은 따라서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해설 둘째 줄에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갑니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시효 취득은 허용되지요? 예. X. 192번. 시효 취득에서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한다. 다 가능하죠? 193번.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인정? 되지요. 일필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분필 등기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도 일필토지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교 판례 보시면 공유 지분에 대한 시효 취득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지분에 대한 시효 취득. 잔뜩 써놨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세요.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이 된다. 다만 이거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지분으로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194번. 원래 잡종재산이었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됐다면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실제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다음에 등기 청구할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시효 취득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 195번. 시효 완성자는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시효 완성한 점유자에게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자, 취득시효 제1원칙 뭐였어요? 네? 나가라고 못해요. 돈 달라고 못해요. 그랬잖아요. 제2원칙.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사람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시효 취득 제3원칙.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여기서 매매를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물권자, 채권자니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기청권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은 아니에요.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다시 회복이 된다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3원칙과 관련해서 얘가 시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다 그러면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거기에 대해서 B가 뭐를 하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는 사회질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 갑은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A가 시완성 이후에 B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이제 와서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A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제4원칙입니다.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X에서 A에서 예를 들어 B로 바뀌었다. 시완성 이후에. 그러면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 다시 말하면 기산점의 역산, 다시 말하면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효 기간의 역산, 기산점에 임의 선택이 돼야 안 돼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얼마든지 역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취득시효 제5원칙이에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등기 청구 안 된다는 게 3원칙이었잖아요. 다만 소유자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차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고 이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동되어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5원칙까지. 그죠? 하나씩 자세히 보죠. 자, 195번이죠. 시효 완성자는 등기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그쵸? 시효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이미 시효 완성한 점유자에 대해서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없다? 이원칙.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랬잖아요. 그죠? 취득시효 제1원칙. 196번.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A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었는데 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A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A는 진정 소유자, 가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 소유자가 아니라면 진정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한 다음에 진정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기부상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진정 소유자가 아니라면 진정 소유자 아닌 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197번입니다. 시효 기간 도래 전에 등기 명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해서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몇 원칙? 몇 원칙? 2원칙. 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 바뀌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원칙. 그래서 197번에서는 시효 기간 도래 전에 처분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2원칙을 얘기합니다. 198번 시효 기간 만료 후에 등기 명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 몇 원칙이에요? 이건 3원칙. 그러면 그 제3자에 대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199번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 취득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라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진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그 유사 문제 보시면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라고 표현한다면 X라 그랬죠. 다시 13페이지 28번 보시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당해서 그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처분 행위라면 이건 알고 처분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그 제3자의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그러면 틀렸죠? 적극가담 해야 무효이고 어쨌든 입증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처분 행위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알고 처분한 것이니까 불법 행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00번입니다. 97페이지 200번.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 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시효 완성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다. 왜 없다? 밑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번. 자, 취득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점유 상실로 즉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자, 봐봐요.
자, A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었는데 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점유를 을에게 승계시켜줬어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 바뀐 게 아니라 점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법률 효과를 승계했다는 말은 등기 청구를 승계한 것인데 그것까지는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얘가 등기 청구를 직접 행사하지는 못하고 전 점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점유를 여기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상실했잖아요. 상실하면 이때부터 시효, 등기 청구의 시효는 진행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아까 우리 매수인의 등기 청구는 채청으로서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시켜줘도 역시나 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취득 시효에 있어서 시효 완성자는 점유를 하는 한 등기 청구는 시효 진행이 안 돼요. 그럼 얘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달라요. 이 시효 완성한 이후에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이때부터는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승계시켜주는 경우와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승계시켜주는 경우는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매수인과 시효 완성자는 달라요. 같은 건 요게 같아요. 매수인이나 시효 완성자는 점유하는 이상 등기 청구권의 시효 진행은 안 해요. 그런데 매수인이 자기가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이때도 역시 시효 진행 안 해요. 매수인은. 근데 시효 완성자는 점유를 승계시켜주면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시효 완성 이후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할 뿐이지 그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갑이 점유하다가 을에게 점유를 넘겨주면 갑의 등기 청구는 시효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얘의 점유하고 별개라는 거죠. 법률 효과인 등기 청구권 자체를 얘가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시효 완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으로 등기 청구를 못하고 갑을 대위해서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건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법률 효과는 갑이 가져야 되니까 을이 법률 효과를 승계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례가. 자, 그래서 201번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등기 청구는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점유 상실하면 바로 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2번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위에서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지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203번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요. 그러면 역산이 인정된다 그랬죠. 4원칙. 204번 시효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이때 점유자는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죠. 역산할 수 없습니다. 203번 4번 4원칙을 얘기하죠. 205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 을이 계속 점유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 병이 등기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 20년이 만료되면 점유자 을은 제3자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몇 원칙? 5원칙. 2차 취득 시효.
206.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다.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건 최근 판례고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7번. 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시효 취득자가 직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 자, 이게 뭐의 문제냐면 소위 대상 청구권에 관한 문제예요. 대신 상환받는 거를 그걸 청구하는 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X가 소유자이었고 갑이 점유자이어서 시효가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으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 X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중간에 수용이 되어서 수용 보상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용 보상금의 권리자는 누구겠어요? X잖아요, X. 그죠? 그러니까 내가 권리자다라고 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어쨌든 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됐단 말이죠. 수용이 됨으로써. 그러면 땅 대신 이거라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대신 상환 받을 수 있는 걸 이걸 대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대상 청구권인데 조건이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시효 완성 후에 권리를 이 등기청구권을 주장했거나 행사했어야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효 완성됐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등기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용이 돼버리면 대상 청구는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냥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시효 완성 후 이행 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했어야 된다. 그러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지. 따라서 수령권자가 자기라고 확인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7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됐을 때 시효 취득자가 직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 수용 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 완성자 자기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208번. 수용 보상금에 대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효 완성 전에 등기 명인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권리를 주장했거나 행사했어야 된다. 틀렸어요. 어디가? 여기 봐봐요. 시효 완성 후 불능 전 요 시점에 권리를 행사했어야 된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시효 완성 전에.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자, 209번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무과실은 밑에 쓸까요? 옆에 쓸까요? 밑에 써요.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하게 되면 기간 만료 시에 짠 하고 소유자 된다 그랬어요. 어떤 액션도 없이. 그쵸? 자,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뭐 돼요? 추정되죠. 이게 197조 1항이 됩니다. 1항. 그럼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이에요? 등기에 대한 거예요. 힌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등기라고 하면 안 돼요.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권이 있다고 모신하고 오신함에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됩니까? 점유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개시 시. 그죠? 이 등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첫 번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로서도 시효 취득 가능하죠. 두 번째, 등기 기간에 승계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따라서 앞사람의 등기 기간을 아울러 10년이면 족하다 그랬죠. 그러나 세 번째, 중복 등기로서 무효라면 시효 취득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209번.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대한 것을 말한다.
아니라 점유에 대한 거라 그랬죠. 점유. 210번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기간 동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맞죠? 211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등기를 포함하지만 중복 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는 제외된다. 맞죠? 212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음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자, 우리 시효 취득은 법률상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입니다. 이론상 원시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승계 취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X가 소유자로 있었고 갑이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X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돈을 빌려서 저당 잡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5억 원을 빌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효 완성자 X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서요. 등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무상 이전 등기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 말소돼서 와요? 따라와요? 따라오잖아요. 그럼 X 입장에서는 지금 땅을 뺏긴 거예요. 그죠? 그럼 얘 입장에서 빌린 돈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당연히 안 갚죠.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를 실행하겠죠.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거가 됐으니까 시효 취득을 했으니까 자기께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얘가 빌린 것을 대의변제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갚았다. 그러면 얘한테 구상권 내가 너 대신 갚았으니까 달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왜 그러냐? 얘가 대의변제한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X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거 있는 거 알면서 시효 취득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 이익을 위해서 대신 변제했으니까 구상하지 못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론은 원시 취득이지만 실무는 뭐다? 승계 취득을 이해하셔야 돼요. 승계 취득이라고. 그래서 212번 담보권에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OX X.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 페이지에 첫째 줄 가운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 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해 온 것이므로 저당권 존재를 용인했다는 거예요. 저당 목적물의 시효 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상도 안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입니다.